이번 시간에는 노년기 친구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친구의 개념, 친구 관계의 특징, 노년기 친구 관계의 특성, 노년기 친구 관계의 유형, 노년기 친구 관계에서의 성차. 네,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네, 한평생을 살면서 수용하고 신뢰하고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교환하는 동반자입니다. 친구, 동반자죠. 서로를 잘 알고 마음과 뜻이 통하여 우리의 삶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이러한 친구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자, 의무나 구속이 없는 자발적인 관계입니다. 네, 자발성입니다. 너 둘이 친구해? 이런 관계가 아니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약화되고 해체되기 쉽습니다. 또한 전생애 동안 지속되는 관계예요. 부부관계는 전생애 동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또 대인관계에서 가장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또 민주적인 관계입니다. 또 유사성에 기초한 관계이죠. 서로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은 대체로 연령이 비슷하거나 또는 성, 같이 남성, 여성, 또는 교육적, 지리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됩니다. 또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편안한 관계죠. 특정한 과업이나 목표의 수행을 지향하기보다는 그냥 만나면 즐겁고 또 개인적인 만족감 때문에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요. 또 가장 순수한 인간지향적인 관계입니다. 실리적인 목적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우정이 정말 나 너하고 사귀고 싶어, 너 만나고 싶어, 오늘 만날까? 네, 이런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친구 관계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이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죠. 노인들의 경우에 친구 관계의 상실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서로의 네트워크가 단절된다는 것이죠. 노인들에게 친구들은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활동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오히려 가족에게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 사이에 털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에게는 친구가 그 배우자의 부재를 보상해주기도 합니다. 네. 허전함,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대신 메꿔주기도 하죠. 친구 관계의 역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까운 친구들은요, 연령이 증가하면 더 똘똘 뭉쳐요. 친구 관계의 변화는 연령 관련 상황적 변화로 인해서 더 친해집니다. 또 노년기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쌓기도 하고요. 이웃 등 이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가까워져서 친구가 되기도 해요. 이번에는 친구 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유형은요, 만난 정도에 따라서 오랜 친구, 또는 일을 같이 하는 친구, 또 최근에 만난 친구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친구입니다. 아동기나 성인기 초기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 이랬잖아. 그렇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친밀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은퇴나 사별과 같은 상황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향의 공백을 친구들이 메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업 친구입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과업 친구이기 때문에 은퇴가 되면 그만큼 접촉의 빈도수는 적어집니다. 다음에 단기 친구입니다. 은퇴를 하고 주변에서 취미 생활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바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웃 사촌들, 이런 경우가 단기 친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접근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죠. 독립형입니다. 즉 스스로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독한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 나는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내 성격이 정말 독특해서 나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현재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만족해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요, 친구의 폭을 더 늘리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독립형입니다. 다음으로 선택형이죠.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비교적 작아요. 과거지향적. 노년기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선택형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지인과 친구를, 이 둘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과 친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네트워크, 대인관계를 늘려가려는 그런 노력이 적어집니다. 다음 추구형이죠.
과거의 친구를 유지하면서 또 친구를 계속 만드는 경우에 새로운 친구를 기꺼이 사귀고자 하는 형태가 추구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의 경우는 바로 노년기의 즐거움과 꾸준한 취미 생활의 범위를 확대시켜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년기 친구 관계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네, 친구들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남자들 사이의 유대감은요, 활동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야, 나 요새 뭐하고 살아? 네, 이런 것을 서로 즐겨하고요. 또 같이 여행을 다니고 또 운동을 하고, 네, 이런 것에 관한 행동을 공유합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는요, 상호 간의 돌봄, 그 다음에 정서적 지지,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행을 다니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또 위안을 삼고, 네. 그래서 남성들이 주로 행동 위주라고 한다면 여성들은 주로 대화 위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 관계의 중요도를 살펴보면요, 여자 노인들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만큼 친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남자 노인들의 경우는 여자들보다는 친구 관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끈끈한 그 정도는 오히려 여성 노인들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까운 친구의 수입니다. 남자 노인들은요, 배우자가 유일하게 가까운 친구일 정도로 친구의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여자 노인들의 경우는 배우자 외에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는 부인이 밖에 외출할 때 몇 시에 들어와? 어디가? 네. 또 왜? 자기 혼자만의 생활이 무료하기 때문에 빨리 아내와 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비중을 두는 교류의 범위예요. 여자친구들은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강조해요. 그런데 남자 노인들은 친구들과 정보와 활동을 공유해요. 즉 이야기만 나눠도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2박 3일 동안 이야기만 나누고 와서도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화로 서로의 정서를 공유하는 분들이 바로 여성들이죠. 반면에 남성들의 경우는요, 무엇인가 색다른 걸 알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같이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노년기의 친구 관계에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년기 이성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랑의 다양한 유형을 1차적 사랑과 2차적 사랑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사랑의 유형 검사, 노년기 이성 교제에 대한 욕구, 노년기 이성 교제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유형은 우선 1차적 사랑과 1차적 사랑이 혼합된 2차적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1차적 사랑에는 낭만적 사랑, 우회적 사랑, 유의적 사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랑이에요. 정말 나도 저렇게 이도령과 성춘향처럼 또는 로미엣과 줄리엣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것이 바로 낭만적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첫 만남부터 바로 상대방에 의해서 강렬한 불꽃이 튑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하여 이에 따른 심리적인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회적 사랑입니다. 우회적 사랑은 바로 동반자적인 사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친한 친구에게서 느끼는 친밀감과 우정에 주된 요소가 되는 사랑입니다. 자, 우회적 사랑은요, 갑작스럽게 불타오르진 않지만 서서히 발달하여 오랫동안 지속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뜨거운 열정과 낭만은 없어요. 그러나 편안하고 또 정다우며 신뢰가 형성되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희적 사랑입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 재미와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랑입니다. 즉 플레이보이나 카사노바 같이 뭔가 진실성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 재미를 추구하는 사랑이 되죠.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쾌락과 즐거움이 줄어들면 즉시 그 사람과 이별을 고하고 다른 대상자를 찾습니다. 다음으로 1차적 사랑이 서로 혼합되어 형성된 2차적 사랑입니다. 즉 실용적인 사랑, 2타적 사랑, 소유적인 사랑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논리적인 사랑이죠. 즉 머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즉 우회적 사랑과 유희적 사랑이 혼합된 사랑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격, 가정 배경, 교육 수준, 종교, 취미 등을 고려해서 자신과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매 결혼이
바로 실용적인 사랑이죠. 다음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낭만적인 사랑과 우애적인 사랑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보살피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낌없이 가진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보단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형태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유적 사랑이죠. 낭만적 사랑과 유의적 사랑이 혼합된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과 집착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심으로부터 항상 마음을 졸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소유적 사랑입니다. 즉 나의 테두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즉 이 경우는요, 소유욕과 집착욕이 대단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처증, 의부증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유형 검사. 우리는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이성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1개의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나타내는 숫자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죠? 우리 이 검사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문항의 수를 유형별로 더해서 문항의 백분율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낭만적 사랑의 경우에 6문항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면 8분의 6이 되는 거죠. 그럼 75%가 바로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점수를 구한 후에 가장 높은 백분율 값을 얻은 유형이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문항 번호들이 있고요. 이 합계를 빈칸에 채워주시고, 즉 8개 중에서 몇 가가 되는지 이 비율을 백분율에다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만적 사랑, 우애적 사랑, 소유적 사랑, 실용적인 사랑, 유의적 사랑, 이타적인 사랑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우리 진단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욕구를 알아볼까요? 노년기 이성교제의 역할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홀로 된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홀로 된 노인들이 이성을 새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의지 대상자를 상실하고 고독감은 더욱더 커집니다.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또 애정 및 인지적인 자극을 위해서 동일한 세대를 살아온 노인에 대해서 같은 연령대에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교제나 재혼을 희망합니다. 또한 노년기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은 노인이 이성교제나 재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된 노인이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뭔가 말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된 노인이 이성교제를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왜 이성교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말동무가 필요해요. 고독감과 외로움을 자녀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스스로도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자를 메꿔줄 수 있는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성에 대한 욕구도 작지 않은 중요한 동기 요인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의 입장입니다. 생존한 부모의 행위가 공인이 된, 즉 돌아가신 어머님 또는 아버님에 대한 모욕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른 유산의 분할의 문제가 바로 재혼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자녀들의 입장입니다. 노인들이 재혼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외로움을 해소하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아플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재혼을 원하는 이유였습니다. 노년기 이성교제 실태를 살펴보면요. 우리 사회에서의 노인들은 바로 자녀의 눈치나 주변의 이목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또 주변의 이목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한 판단이 아니고 완전히 제3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성교제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태도는 상당히 이성교제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최근 성인 자녀들의 경우도 홀로 계신 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80%가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장애 요인은요. 남성 노인은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고 또 사회적으로 아유 뭐 그냥 창피하고 자꾸 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또 결혼을 하려면 돈도 들어갈 거고 집도 사야 되고 아유 돈도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성 교제를 망설인다는 것이죠. 여성 노인들의 경우는 사회적인 이목과 자식의 반대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년기의 재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노년기 재혼에 대한 접근, 우리의 생각 한번 살펴보고요. 또 재혼 경험에서의 성별은 차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기의 재혼에 대한 접근입니다. 왜 노년기에 재혼을 고려할까요? 남성과 여성 공이 심리적인 고독감을 해서 벗어나려고 해요. 말동무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떠나고 또 친구들도 점점 세상을 떠나고 또 교류의 범위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옆에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경제적이고 심리적으로 의존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유 때문에 재혼을 고려합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 과연 누가 나를 돌보고 병간호를 해줄 것인가 이러한 사유 때문에 노년기에 재혼을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으려고 하죠. 제2의 동반자를 찾습니다. 또 정말 그동안에 전 배우자에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추억을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쏟아붓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한 있죠.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요. 또 자기 표현, 내가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싶은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심리 사회적인 동기 때문에 우리는 재혼을 고려합니다. 또한 재혼 부부는요, 관계를 지속시키고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 재혼하는 부부는 기존의 부부죠. 기존의 부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처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서 탈피하려는, 그죠? 탈피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또한 과거의 상처와 경험과 비교를 하려는 우리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과거는 어땠는데 또 과거에는 이런 것이 편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재혼 경험에서의 성차를 살펴볼까요? 재혼에 대한 욕구의 차이입니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재혼에 대한 그 욕구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서는요, 재혼을 요구하는 그 숫자가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또 의존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여성 노인들은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정말 돈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이 없고 또 가사분담 등. 그렇다면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나 혼자 살아가는 데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 재혼하는 그 새로운 남편에 대한 역할을 보조하는 것까지도 본인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간섭을 받는다는 거죠.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재혼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요.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감성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감성적인 성향이 더 여성들에 비해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볼까요? 문화적인 가치와 인과학적으로 노년층의 불균형 성비가 여성 노인의 재혼 가능성에 제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인구의 분포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 숫자가 바로 이렇게 같이 가다가 더 빨리 떨어져요. 바로 이 차이는 뭡니까? 이 차이는 남녀의 성비입니다. 남성 노인이 그만큼 빨리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여성의 배우자가 돼야 되는 남성들의 숫자가 작다는 것입니다. 즉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길고 또 결혼 연령이 남성과 여성의 나이 차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 재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선택 몫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본인이 선택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성격적인 부분까지를 포괄했을 때 여자 노인들의 재혼 가능성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남성 노인들의 경우도 역시 재혼을 하고자 하는 숫자는 많지만 그 선택에 혹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가치라는 것은 남성은 재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혼이라는 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다지 개방적이지 않은 것도 또한 재혼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노년기의 재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재혼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노년기 삶을 우리가 안정적이고 또 건강하게 영위해갈 수 있다면 바로 이 부분도 굳이 우리가 피하고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도 단지 재산적인 측면에서의 분할 또 창피한 것 이런 것에 떠나가지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바로 재혼이라는 의사결정에 부모님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